안녕하세요. 스테빈스의 오피스텔 이야기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2강 강의할 때 제가 그 오피스텔의 두 가지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축법상의 성격, 그 다음에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성격, 그래서 업무 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과 관련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했고요. 종부세나 재산세는 지난번 때 말씀을 드렸고, 요번엔 양도세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세 단계가 있죠. 취득 단계에서 나가는 세금과 보유 단계에서, 즉 사용 수익하는 단계에서 나가는 세금, 그 다음에 처분 단계에서 나가는 세금,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 각각의 단계마다 이 세금에 대해서 감면 혜택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취득세는 이제 지방세인데 지방세법에 나오진 않고요.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각 파트마다 감면에 대한 내용을 여기 담고 있기 때문에 세법이 좀 복잡합니다. 오늘은 처분 단계인 양도세인데요. 18년 9월 13일 9.13 조치 때 양도세 중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중과하겠다고 해서 이때 이렇게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분들 방송 들어가서 보더라도요, 결론이 안 납니다. 예, 제목은 이렇게 무시무시하지만 들어가서 실제 내용을 보면 결론이 안 나요. 이유를 알아볼게요. 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기 양도차익 환수라는 것이 있고, 12.16 대책에서는 1년 미만은 50%로 하겠다, 2년 미만은 40%로 하겠다 했는데, 요번에 710에서 올려버렸죠, 이거를.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70%, 양도차익이 70% 세금 때리고요. 2년 미만은 60%를 하는 거고. 근데 요거는 다만 2021년 6월 1일까지는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이제 적용인데요. 9.13에서는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를 이제 매기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번 710에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이렇게 이제 중과를 하겠다고 발표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2021년 내년 6월 1일까지는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처분 단계를 보시면 제가 여기 오피스텔 자체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해서 물음표를 찍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오피스텔은 태생 자체는 업무시설로 태생합니다.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는 업무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세금은 실질 사용 용도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사용을 주거용으로 하게 되면 주택과 관련된 세금 부과하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처분 단계는 사용 수익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도는 사용 아닌 처분이기에 이게 중과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법률가들도 그렇고요, 많은 전문가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보여드렸던 정책 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고. 근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 사용이 주거용이면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게 국세청 방침이고요. 이렇게 되면 취득세 4.6%와 배치가 되는 문제가 생겨요. 보시면, 자,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매도만 있는 매매가 있을 수 없고요, 매수만 있는 매매가 있을 수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요. 똑같은 하나의 오피스텔 갖고, 자, 파는 사람한테는 당신 주택 파는 거니까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 적용하겠다고 하고요, 사는 사람한테는 당신은 업무시설을 사는 거니까 업무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적용했다. 말이 안 되죠. 예, 이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를 국세청에 누군가 질의를 했었어요. 한번 질의를 했는데 여기 제목이 아예 주거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회신이 온 걸 보면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하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해요. 질문 자체가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고 답변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처분할 때는 결론적으로 공시 상태에서 처분하면 되는데요. 가급적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 처분하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이 없는 상태로. 이건 계약서가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사는 사람이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사진 않을 거잖아요. 방이 빈 상태에서 사겠죠. 여기에 계약기간 만료됐다는 거 확인되고 거기에 따른 계약서가 있다면 공시 상태에서 팔았다는 게 아마 입증이 될 겁니다. 근데 많은 주택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의무기간 종료한 다음에 주택임대 사업자는 아마 종료하면 말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말고 면세 사업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무서에 있는 거. 그거 가져서 말소하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주택임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변경하세요. 업무용으로 고쳐달라고. 그래서 공시 상태에서 매도하면 되는데 뭐 이게 바꿔줄지 안 바꿔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당신은 영원히 주택분이다 이렇게 뭐 그런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변경이 안 될 경우에는 일단 면세사업자 말소하시고요. 폐업하시고 일반임대 사업자를 새로 등록하셔서 거기에 이 오피스텔을 얹어가지고 이제 사무용으로 임대하는 것처럼 해서 공시 상태에서 매도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유튜브에 있는 분들도 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이유는 행위 당시 실질 사용 용도를 따지기에 공시 상태에서 매도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라든가 이런 주택분재산세 변경해 놓는다거나 이런 근거를 남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이게 양도 쪽은 제가 좀 이렇게 가볍게 갔어요. 이유는 결론을 써놨네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어야 하는데 국세청은 중과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보시 오피스텔은 회피 방법이 많아서 실제 시장에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오피스텔 자체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 피해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양도세 이걸 마치고요. 질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뭐 저희 파크뷰 부동산에 전화하셔가지고 계약자분들이 막 빨리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야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팔고 수수료 챙기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잘못 알고서 이제 팔려고 하시니까 제가 파크뷰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다른 분들 여기 오피스텔 안 하시는 분들도 혹시 이 영상 보시면 한번 이 날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크뷰는 2018년 4월 13일 날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시작할 당시에는 2017년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된 걸 적용받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너에다가 주택수 제외된다라고 써놓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주택수가 제외되고 종부세 따라서 종부세도 합산 배제가 됐고요. 양도세 중과 대상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게 이제 문제가 돼서 18년 9월 13일 그 유명한 9.13 조치 때 다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걸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종부세 합산 과세되고요. 양도세 중과 대상인데 이때는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자는 20%를 중과한다는 내용이 발표됐어요. 자, 그러다가 요번에 시끄러웠던 또다시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710 대책인데요. 617, 710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617에 대한 보완책이죠, 이게. 취득세까지 이제는 취득세 중과 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다른 주택을 살 때 영향을 주게 만들어서 2주택자는 8%의 취득세,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제 발표가 났죠. 그리고 종부세도 합산하겠다는데 이미 종부세는 9.13에서 합산됐는데 이때는 좀 올려버렸습니다. 2주택자는 20%를, 3주택자는 30% 하겠다는데 요 부분은 이제 시행은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예요. 유예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고 하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는 7월 10일에 발표가 됐지만 법 시행은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8월 18일부터 됐기 때문에 8월 18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취득한 오피스텔은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2020년 8월 17일까지 내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년 뒤에 취득해서 등기를 하더라도 이 오피스텔은 주택수 중과 취득세 중과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꾸로 자, 파크뷰 계약자 중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주택수에서 아예 제외예요, 제외.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거를 자꾸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분양계약서 확인해 보시고 내가 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계약했다 그러면은 마음을 놓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9월 13일 불행히도 9월 13일 이후에 계약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해당이 없어요, 전혀. 이 부분만 해당이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때문에 내가 앞으로 주택을 사는데 이 주택에 중과가 되는가? 안 됩니다. 파크뷰 계약자분들은 그런 불이익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어떤 주택을 사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오피스텔을 처분하겠다는 그런 목적이면 처분하지 마세요. 당장 내가 현금이 필요해서 처분한다는 건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처분하시는 거는 안 돼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좀 명심하시라고 했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하여찬 공인중개사 이렇게 치시면 저희 파코베버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식 블로그가 뜨니까요. 거기다 또 이 영상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거기다 뭐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